안녕하세요 형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시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젠, 예전 사명 시애틀 제네틱스는 암 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에 중점을 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회사의 주력 품목은 림프종 치료제 에드세트리스라는 항체 약물 적합체이며 브렌투크시마 페노틴 또는 SGN35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면 ADC, 항체 약물 적합체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항체에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결합한 치료제입니다. 쉽게 말해 치료를 원하는 부위에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차세대 항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1997년 설립되었으며 CEO는 닥터 로저 데니스이고 회사는 미국 워싱턴 보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동부 워싱턴 DC가 아닌 서부의 워싱턴주로 시애틀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상당히 넓은 부지를 본사로 쓰고 있습니다. 임시 CEO는 닥터 로저 데니스이고 현재 연봉은 153만 달러, 하나 16억 원입니다. 임시 CEO라서 그런지 건치 미소를 안 보여주며 연봉도 다른 CEO들 대비 적습니다. 직원 수는 2,675명이며 주요 품목은 제약 제품이며 섹터는 헬스케어, 산업군은 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제약의약품이 100%이고 주요 매출국은 마켓스크리너 자료 기준 미국 100%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1년 매출은 15.7억 달러로 20년 21.7억 달러 대비 28%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21년 마이너스 6.8억 달러로 20년 5.9억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0년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도 소폭 적자를 보다가 2020년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하였지만 2021년 매출도 감소하고 이익은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 주가는 귀신같이 2019년 말부터 상승하여 2020년 하반기에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 2분기 매출은 4.9억 달러로 1분기 4.2억 달러 대비 16% 상승하였고 2022년 2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 달러로 1분기 마이너스 1.3억 달러 대비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 이익 트렌드를 보아도 매출은 큰 변동이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이익의 적자폭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15억 달러, 하나 1.6조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8억 달러, 하나 마이너스 7,502억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58만 달러, 하나 6.3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만 달러, 하나 마이너스 2.7억 원입니다. 인당 매출은 괜찮은 수준이지만 영업이익 적자는 매우 아쉽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연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그래도 잘 나오고 있어서 2점을,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적자 전환하였으므로 0점을 주겠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므로 2점, 분기 영업이익은 적자 중이지만 감소폭이 줄고 있으므로 1점을 주며 인당 매출 및 영업이익은 2점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젠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시젠, 미국의 바이오 회사 엘라일렌 파마슈티컬스와 바이오젠, 덴마크 바이오 회사 젠맵, 네덜란드 제약회사 에자일 테라퓨틱스, 독일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엔테크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젠의 경우 시가총액 257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3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플은 마이너스 34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사들의 멀티플을 계산해보니 코로나 백신 회사로 유명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2로 심각한 저평가 구간이며 미국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젠 역시 10으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덴마크의 바이오 회사 젠맵이 46이고 시젠, 엘라일렌 파마슈티컬스, 에자일 테라퓨틱스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멀티플이 마이너스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백신 회사로 유명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젠이 다음으로 매출과 이익이 우수하지만 시가총액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바이오엔테크, 바이오젠, 시젠 순이고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은 바이오엔테크, 바이오젠, 젠맵 순이고 ROE는 바이오엔테크, 젠맵,
바이오젠 순입니다. 시젠의 ROE 트렌드를 보면 최근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해당 결과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백신 회사로 유명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젠이 다음으로 매출과 이익이 우수하지만 시가총액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비슷합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바이오젠, 덴마크 젠맵은 바이오주라 하기에는 지표가 좋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은 산업군 내에서 큰 편은 아니므로 8점을 주도록 하겠으며 타 종목과 비교해서 매출만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식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독일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엔테크의 주식이 3년 전 14.94달러에서 시작해서 2021년 8월에 역사적 신고점 464달러에 도달하며 3000%의 상승률을 찍고 현재는 142달러로 828% 상승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제약회사 에자일 테라피틱스는 5년 전 22.49달러에서 시작해서 1417% 상승한 343.2달러입니다. 성장주를 해야 하는 이유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젠의 경우 5년 전 57달러에서 시작해서 155% 상승했지만 아직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1년 기준 상승률을 보면 혼돈 그 자체이며 엘라일렘 파마슈티컬스가 17% 상승, 에자일 테라피틱스 16.61% 상승했으며 시젠의 경우 마이너스 10.73% 중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날의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뉴스를 보면 암치료제 판매 전망 실망으로 시젠의 주가 하락, 시젠은 유방암 치료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투키사의 순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악재 뉴스와 함께 주가가 개파락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 좀 더 자세히 보면 시젠은 경쟁 상황에 있으며 상대는 에이드시 항암제인 에너투입니다. 에너투는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 제약사 다이치 산쿄에서 공동 개발한 항암치료제로 현재는 유방암 관련 3차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가을 유방암 2차 치료제 관련 임상에서도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9일 뉴스를 보면 시젠 창업주 클레이 시걸이 가정폭력 혐의로 사직했다는 악재 뉴스가 보입니다. 클레이 시걸은 시젠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로 1998년 회사를 공동 설립해 지금까지 약 25년 대표직을 맡아왔습니다. 창업자 CEO의 갑작스러운 사임을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6월 17일 뉴스를 보면 머크 항암제 제조사 시젠 인수 고려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하였지만 지금은 가격 문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제재 등의 이슈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머크의 인수서로 180.11달러대의 고점을 형성하였지만 최근 시장이 안 좋아지며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단기 저항은 155.47달러이고 장기 저항은 전고점 부근이 180.11달러입니다. 현재 지지라인이 139.4달러에 위치해 있고 다음 지지라인은 108.81달러입니다. 참고로 지금 들어가서 마이너스 22% 물리면 108.81달러입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의 매수 의견과 5명의 보유 의견이 있으며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84.29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비트를 확인해 본 결과 매도 거래만 확인이 됩니다.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보면 매수 거래 18건, 매도 거래 24건이 보이지만 최근 내역을 보면 매수 거래 대부분은 주식 보상분이고 실제 거래는 매도만 있었습니다. 점수를 매겨 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큰 그림에서 고점 부근이지만 최근 조정을 주었으니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매수 의견 13에 보유 의견 5이므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매수가 거의 없었고 매도만 있었으므로 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장암 복합치료에 대한 시젠의 신청서가 FDA 우선 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뉴스와 아스텔라스 시젠의 요도암 치료제 패드세브와 머크의 키트루다 콤보는 임상에서 요로 상피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시젠은 머크의 인수가 걸림돌이라는 보고서에 따라 9% 하락했다는 뉴스와 머크와 시젠의 회담은 가격에 대한 장애물에 부딪혔다는 인수 관련 악재 뉴스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자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최근 발표된 22년 2분기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분기 매출은 4.98억 달러이며 상반기까지의 현금 보유와 투자 금액은 19억 달러이며 4개의 승인 제품을 보유 중이고 승인되었거나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17개 이상이며 14개의 등록용 임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시젠의 두 가지 전략을 보면 첫 번째는 기존 제품의 상업화입니다. ADC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항암제와 효율적인 처방에 대한 임상을 50개 이상의 파트너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심도 있고 다양한 제품 라인 구성입니다. 13개 이상의 임상이 진행 중이며 ADC 기술의 리더로서 연간 R&D 투자를 12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업화된 제품은 총 4개입니다. 림프종 치료제 에드세트리스, 요도암 치료제 패드세브,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전이성 자궁경부암 치료제 티브닥입니다. 다음으로 매출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전체로 보면 제품 판매가 4.3억 달러로 전체 매출 4.9억 달러의 8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로얄티 매출 3,900만 달러, 파트너와의 라이센스 계약 매출이 2,600만 달러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비중을 보면 림프종 치료제 에드세트리스 2분기 매출이 2억 달러로 전체 매출 4.9억 달러 대비 40%를 차지하고, 요도암 치료제 패드세브 2분기 매출이 1.2억 달러로 전체 매출 4.9억 달러의 24%를 차지하고,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2분기 매출이 8,900만 달러로 전체 매출 4.9억 달러의 18%를 차지하고, 전이성 자궁경부암 치료제 티브닥 2분기 매출이 1,700만 달러로 전체 매출 4.9억 달러의 3%를 차지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주요 품목인 에드세트리스와 패드세브의 매출은 1분기 대비 성장하였지만,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은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공을 들여 FDA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경쟁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상쿄의 제품인 에너투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주요 제품 전반에 걸친 판매가 잘 되고 있으며 21년 2분기 대비 24% 성장하였으며, 요도암 치료제 패드세브의 성장률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면 해당 분기 매출에 1,900만 달러치의 임상시험용 주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을 해야 적응증을 확대하는 것이니 숫자의 왜곡은 있지만 좋은 뉴스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의 경우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제이지만 22년 2분기에 런칭된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상쿄의 에너투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이전에 발표한 14.8억 달러에서 15.4억 달러였지만 이번에 15억 달러에서 15.6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림프종 치료제 에드세트리스의 매출 증가 가이던스가 반영된 것이고, 패드세브와 투카티닙의 매출 가이던스 변경은 없었습니다. 비용 부분을 보면 R&D 비용에 가장 많은 12억에서 1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R&D 투자에 매우 본격적으로 보입니다. 필살기 부분에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M&A 가능성은 있고 개발과 투자 부문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현금 보유액도 늘어났습니다. 공시 및 주요 뉴스에도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가 공존하지만 M&A라는 강한 호재 뉴스가 있으므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의 총점은 57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매출의 감소와 큰 폭의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2020년 매출 21억 달러, 영업이익 5.9억 달러를 달성하였지만 2021년에는 매출 15억 달러,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8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과 매출 총이익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20년 이전에 비해서 성장하였으며, 이익의 경우 비용 증가 부분을 보면 21년 R&D와 판관비가 22.5억 달러로 20년 15.7억 달러 대비 43% 증가한 6.8억 달러를 더 썼습니다. 6.8억 달러 적자이니 전년도인 20년만큼의 비용만 쓴다면 흑자 전환은 가능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단점으로는 유방암 치료제의 강력한 경쟁자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상쿄의 에너투의 출현입니다. 시젠의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은 2020년 4월에 미국 FDA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분기당 8천만 달러의 매출이 나오고 있으며 아직 큰 매출 비중은 아니지만 블록버스터급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으로 향후 어떤 제품이 시장 우위에 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영업이익의 개선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21년 늘어난 R&D 비용과 판관비만큼의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매출이 갑자기 줄지 않는다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영업이익은 언제든지 흑자 전환 가능해 보입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 비용입니다. 총 17개 이상의 임상이 진행 중이고 매출 총이익의 대부분을 R&D에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비용 대비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과거보다 많은 부분을 투자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젠은 미국의 ADC 항체약물 적합체 1등 업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약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모든 오리지널 제품은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효과 향상 및 적응증 확대를 위해 ADC 임상을 할 경우 미국 내에서 검증된 시젠과 진행할 확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결론은 시젠은 ADC 항체약물 적합체 기술의 강자로 50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사를 보유한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의 멀티플은 영업이익 적자로 인해 마이너스 34이지만 21년 급격하게 늘어난 R&D 투자로 인한 적자로 보입니다. 항체약물 적합체 시장의 전망은 밝으며 향후 어떤 글로벌 파트너사와 비즈니스를 하는지와 미국의 제약사 머크가 시젠 인수를 실제로 진행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대안으로는 매출과 이익이 좋은 미국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젠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바이오젠 분석 전에 3000%의 폭등을 보여준 독일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엔테크 분석 영상을 투자의 개념보다는 배울 점이 무엇인지의 관점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